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광고에서 광고 메시지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중요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국제 광고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적합한 내용을 광고 메시지에 담을 수 있게 개발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제 광고 메시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구매자의 소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제품이 나라마다 같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유사한 소구 내용이 가능하다. 그냥 구매 동기의 유사성, 구매 동기가 유사할수록 표준화된 소구 내용이 사용 가능한데 각 국가별로 상이한 동기부여의 조합을 통해 갖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언어의 다양성과 번역성의 오류는 표준화된 광고의 사용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있고, 특히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한 광고 카피가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국제시장 세분화에 있어서 세분 시장별로 적절한 메시지의 개발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죠. 광고 표준화를 하는 동기가 뭔가 봤을 때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표준화를 통해 갖고 공동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하고, 공통된 브랜드 이미지의 창출이 중요한 기업의 목표가 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표준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광고 표준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공통된 브랜드 이미지 형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표준화된 광고 프로그램을 자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에 있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광고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은 비용 절감 효과가 적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국제 간 시장 세분화에 대한 소구로서 세계적으로 고객의 유사성이 더욱 증진되고 있고, 국가 간 동질적인 세그멘트 표적을 찾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사와 자회사 간의 조정 및 통제력,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은 중앙 집권화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 표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동양 기업, 특히 본사의 의사결정을 중요시하여 더 많은 기업 통제와 권한을 가지려고 광고 표준화를 확대하라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광고 표준화의 동기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광고 메시지의 현지 적응화는 광고 메시지 개발에 있어서 표준화와 현지 적응화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놓이는데, 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국가별 욕구 차이를 보면 미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조작의 편리성, 일본, 독일 소비자 같은 경우는 촬영 및 기능, 디자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광고 현지화 적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국제 광고에 있어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광고 매체의 활용 가능성, 비용, 그 다음에 광고의 범위 등을 고려해갖고 바람직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표적 시장을 비용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각 메시지가 갖는 메시지의 전달 범위나 도달 능력, 메시지 활용의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매체 중에 첫 번째 인쇄 매체. 국제 광고에 있어서 매체 예로 인쇄 매체는 타임지, 뉴스위크지와 같은 전문 시사 잡지 같은 게 있고요. 이런 잡지들의 단점은 영어와 같은 국제 공용어로만 출간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파고들 수 없다. 또 이제 신문 매체 보면은 대량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다양한 직업, 소득 연령,
성별에 따라 여러 독자들에게 소구가 가능하다. 이런 신문 매체의 장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광고의 수명이 짧다. 전 세계적 매체별 광고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인쇄 매체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오래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비 비교해갖고 나온 결과고,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지국의 언어나 주요 외국어에 대한 문맹률이 높은 후진국 시장에서는 인쇄 매체는 바람직한 광고 매체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광고 매체 중에 방송 매체 중에 라디오와 TV 등은 방송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비중이 낮은 이유는 후진국의 경우 아직 TV 보급률이 낮고 TV와 라디오가 국영인 국가에서는 상업 광고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지금 휴대폰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갖고 인쇄 매체를 이제 많이 앞서가고 있죠. 요즘 통계 자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상황이고요. 라디오 매체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자신의 창의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소구 대상에 따른 시장 세분화와 청취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적합한 정보가 부족하다. 광범위하게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TV는 국제 광고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광고 매체로서 TV 방송 제작 기술의 향상, 보유 대수의 증가, 국제사업의 필요성으로 국제 상업 TV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 CNN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기타 광고 매체로는 5개 광고, 다이렉트 메일 해갖고 직접 우송 광고, 판촉물을 통한 특수 광고, 영화 광고, 구매 시점 광고 등이 국제 광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이제는 디지털 광고에 따라갖고 PC통신 인터넷망을 이용해갖고 자사의 상품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보여주는 상황이 됐죠. 이제 모바일 카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광고 매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의 소비 계층을 파고들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5개 광고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 뒷부분은 2편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광고에 있어서 국제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광고 예산은 우리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자금만큼만 광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재무의 부담은 없으나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 대비 광고 예산을 얼마 비율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자면 제품이나 지역적 특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해외시장 초기 진출 시나 신제품의 출시에는 많은 양의 광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율로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쟁평가법에 갖고 경쟁기업 얼마나 광고비를 쓰는가. 그래서 해당 산업의 평균 광고비 수준으로 광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 정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쟁기업의 광고비 지출에 관한 자료들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제 경쟁기업만큼 광고비를 쓸지는 의문시 되고 있죠. 그냥 목표 과업법이라고 해갖고 광고 예산을 기업의 현재 해외 시장의 개입 수준과 앞으로의 마케팅 목표와 연관지어 광고비를 결정하는 것으로가 목표 과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기타 국제 촉진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 판매 촉진이 해외 고객들의 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자극하기 위한 단기적인 유인을 의미하고, 광고, 인적 판매, 홍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촉진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판매 촉진 활동의 주의사항을
을 보자면 판촉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시장 국가에서 효과와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촉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 법률 등 국가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광고보다는 판촉 활동에 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를 실시하고 있죠. 판촉의 필요성과 강도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 판매 촉진의 일반적인 유형에는 대거래선 판매 촉진, 그러니까 딜러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있고요. 대소비자 판매 촉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에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현금 환불이라든지 판매전 포상과 같은 단기적인 유인책, 상품의 간판이나 매장의 판매 지원, 신제품 설명회, 판촉 자료 제공, 정보 지원의 장기적인 지원 활동 등 이런 것들이 대거래선 판매 촉진 활동이고요. 대소비자 판매 촉진 활동에는 판촉물, 소비자 컨테스트, 견본물, 그러니까 샘플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 판매 촉진에는 국제 박람회라든지 종합 전시회, 국제 견본 전시회 등 같은 것들이 얘기하고요. 세계 각지의 판매자, 구매자들이 모여 고객과의 상담과 접촉이 단기간에 가능하고 시장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경쟁업체에 대한 조사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2030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은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국제 판매 촉진 활동이 되고 있고, 지금 백스코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으니까 볼만한 자료들은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국제 인적 판매는 광고나 다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기업의 판매원에 의해 수행되는 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인적 판매는 고객당 소요되는 촉진 비용이 높으므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고객 혹은 생산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중 촉진 매체라고 해서 마지막 5절에서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 촉진 방법이 있는데, 그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메시지로서의 기능을 통합해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체로서의 기능은 스포츠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메시지로서는 다양한 종류의 스폰서 활동에 따라 개별 스폰서 활동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브랜드 이미지 가치로 이전되는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스폰서십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행사의 종류는 스포츠, 고급 문화예술, 대중예술, 사회활동, 환경 프로그램, 이거에 따라 갖고 기업에게 느끼는 소비자들의 가치는 환경 프로그램은 개척, 관심과 봉사,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건강, 젊음, 에너지, 빠름, 활기, 남성성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중예술 같은 경우에는 젊음, 친근함, 혁신, 상업성, 현재성, 이해 용이성,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스폰서십의 허용 범위, 스폰서십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모든 스폰서십이 활동이 청중들에게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아니고, 스포츠나 대중예술 같은 활동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에 저항 없이 광고하기 쉽다.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환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스폰서십 종류에 따른 이렇게 판촉 허용 범위 보면 방송 이런 데는 되게 높죠, 스포츠. 근데 사회활동, 교육활동 이런 데다가는 스폰서십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은 거부감이나
반항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행사 지원 보면은 스포츠 스폰서십은 기업 주도형, 매체 주도형이 있는데, 기업 주도형은 스포츠 이벤트 경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을 하고요. 매체 주도형은 매체사가 주최하는 대회에 기업이 협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스폰서십의 종류에는 공식 후원사로 하는 경우, 공식 공급업체로서 물자나 공급을 용역 등을 지원하고, 휘장을 광고, 판촉에 이용하는 권리, 공식 상품화권자로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지속시킬 수 있고,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고, 특정한 국민집단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배구 경기 보면 스포츠 스폰서십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문화 행사 같은 걸 지원해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비대중 매체 촉진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LG전자를 예를 들면 8개의 해외 법인에서 비대중 매체 활용 수단을 보자면은 LG ESY, LG EIL, 인도, 심양, 태국, 스페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 8개 지역 국가에서 LG촌 건설이라든지 어린이 미술대회, 신혼 판촉 활동, 춘절 지원, 여러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인도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이라는 게임 후원도 하고, 로드쇼, 태국에서 장학 퀴즈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요. 축구도 지원해주고, 스페인 열기구 지원, 아이스쇼, 음악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한국 드라마 상영이라든지 노래자랑 대회, 바둑 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축구 대표팀 후원이라든지 이탈리아, 기타 여행 제공 등을 통해 갖고 문화 행사를 지원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죠. 이 다음으로 LG전자 스폰서십 사례 그림으로 이렇게 열기구라든지 크리켓, 비치 발리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각 8개 국가부터 시작해갖고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다양한 국가에서 non-mass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 갖고 호주 축구 후원, 럭비 리그 후원이라든지 킹스컵, 파키스탄 크리켓, 인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국제 촉진에 관련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양한 촉진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겉에서 보면 쉽고 재밌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산 결정법이라든지, 미디어의 활용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5G, 그리고 각종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촉진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UCC가 나온 것이 좀 꽤 된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유저 컨텐츠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UCC.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학생들하고 2010년도에 UCC 사진 제가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UCC를 만들어라,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라, 이런 과제도 내주면 참 재밌을 것 같고, 그 중에 잘 만든 걸 모아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2010년도에 만든
UCC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따 영상을 삽입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불타는 빗자루 다리라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모여갖고 우리 그때 뭐 동아리가 있던 것 같은데 그 작사 작곡해갖고 노래까지 직접 만들어 삽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영상을 뒷부분에 붙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들도 UCC라든지 재밌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채널도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만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촉진 전략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UCC 동영상 넣어줄 테니까 부담 없이 한번 쭉 보도록 하시고요. 영수, 대정, 상은이 함께하는 불타는 삐자루다. 준비됐나? 가자! 이거 참. 크게 웃어버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어 괜찮아질 거야 힘들었던 지난 시간 모두 웃으며 안녕 힘들고 외로웠기에 잊을 수 없는 젊은 나의 값진 경험으로 쌓인 내 맘이 굳은 삶 이젠 다 받아들이게 현실에 넘어져도 절대로 무릎 꿇지 마 놓고 푸른 하늘 봐 day by day 고민은 계속되던 번내 앞에 별들을 깨고 내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뛰는 걸 답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 넘어져도 하늘이다 스스로가 만든 벽에 숨어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은 여기 주목 가득 찬 스트레스 이곳에서 불어 쓰러지는 것은 여기에서 아직 일로 어쩜 다시 일어설래 새벽 하늘 저 별처럼 멈추지 않는 그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Wanna be free in my life Baby I got you 소중한 그대 꿈을 잃지 마요 Ooh, yeah, yeah, yeah. 꿈이라는 무궁의 요요를 가슴 가득 채우고 달리던 그때가 아주 아득해져 버렸어 언제지 가물가물 정신 차리자 이놈은 문디자스가 시도해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도 먼저 포기 않을 때또 그래 그게 네 진짜 모습이 내 힘 준비된 네 you and me 다시 한번 힘껏 뛰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 넘어져도 헤매이다 스스로가 만든 벽에 숨어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은 여기 주목 가득 찬 스트레스 이곳에서 불어 쓰러지는 것은 여기에서 아직 일로 넌 어쩜 다시 일어설래 새벽 하늘 저 별처럼 멈추지 않는 그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Wanna be free in my life Baby I got you 소중한 그대 꿈을 잃지 마요 Ooh, yeah, yeah. 돌아가시니 안타까운 이야기 희망을 잃었어 내 삶은 이로써 남는 게 없으니 어서 마지막을 준비할래 비록 비참한 피날레가 될지라도 더 비싼 고통은 피할래 약한 소리는 그만 웃으며 맞이할 그날 기다리고 있어 시작 앞에 망설이지마 깊은 상처라 해도 언젠가는 아물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이를 악물어 그래 날 비춰오는 조명 하나 없는 승리 배우라 해도 실패에 땅을 준다 해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해 아직도 내게 미소 지어주는 네가 있기에 길었던 시간들도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쉽게 깔린 안개 속을 비추는 햇빛 청춘 들어보지 말고 지금 네 모습 그대로 한 길로 대시